예,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이은 금리나 주요국 금리 내리면서 이제 미국도 금리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또 실적 기대감에 SK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올라갔죠. 또 그리고 바닥이다라는 기대감의 분석에 2차 전지 가격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동반 매수하면서 매수 주체로 이제 등장을 계속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징주로는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특히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 제약주 시총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이제 고르게 올라가서 시장에 이제 제법 굵직한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결정적인 재료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금리 내렸잖아요. 캐나다도 내렸고 유럽도 내리고,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에는 뭐 내릴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아마 두 번 정도 PC가 전월 대비 내려가는, 전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내릴 걸로 보여지거든요. 대략적으로 보면 아마 9월에는 내리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값이 있는 거죠. 이미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인하 확률이 대략적으로 한 70%, 그러니까 7대3 정도로 인하할 것이다가 동결할 것이다 보다 2배 이상 더 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낮아질 것 같다라는 점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예, 그런 어떤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인데,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뭐 오늘 비록 하락하긴 했지만 우리가 휴장일 때 워낙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을 사실상 끌어올렸고, 이게 엔비디아 주식 분할 이후에도 뭐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주가를 올린 요인이었고, 근데 SK하이닉스 상승폭을 보면은 엔비디아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실적 추정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한 건데, 추정치 되게 많이 높였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예, 영업이익을 거의 배 가까이 높여서 내년도 같은 경우 2배 정도로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적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오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고, 또 이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대거 또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논리적인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제 휴일 거치고 첫 번째 거래일에 대충 다 올라가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항상 하이닉스가 되게 강하게 올라갔어요, 올해. 예, 연휴 그러니까 그 휴일 끝나고 첫 번째 거래일에 하이닉스가 가장 조금 올라간 게 3%였거든요. 오늘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7%인데, 어쨌든 희한하게도 이제 우리 휴장인 날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고, 그 영향으로 하이닉스가 또 급등을 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런 현상이 뭐 논리적이진 않지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좀 보면 오늘 뭐 등락,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 내려간 종목 각각의 뉴스를 좀 선정해서 봤는데, 오늘 뭐 그 대왕고래인가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 엑트지오 고문이 뭐 몇 마디 얘기한 게 있었죠. 예, 뭐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매장된 게 확실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일부 투자자들의 불안함, 이게 작용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가 빠졌고, 그다음에 2차 전지주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올라간 주요 종목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뭐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비록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100이었다가 이게 120이 돼버리면 시장 점유율 1%포인트 떨어져도 더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좀 겸비되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추정치 상향과 미국의 반도체 지수 강세 이외에도 뭔가 자꾸 미래에 대한 어떤 플랜이 그려지는 것 같다. 뭐 TSMC 회장 만나서 뭐 AI 동맹을 맺고 뭐 하여튼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부분적으로 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차트 몇 개 보면 그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이제 오늘 뭐 9% 가까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일부는 뭐 초급등한 종목도 있었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워낙 많이 빠진 상태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사이클이 제법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수급이 좀 빌드업이 돼 있었던, 빌드업이라는 건 뭐냐면 반짝 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이미 싹 매수를 해놓고서 한동안 좀 끌어올리려고 작업한 거다라는 의미인데, 뭐 그런 어떤 조짐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어떤 자원개발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급락을 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올라가도 상관은 없는데 거래대금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빠지면서 거래대금이 터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요 정도 거래대금이면 뭐 주가가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증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어떤 반전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이제 뭐 직전 2번 정도의 거래대금에 이제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거래대금 추이 계속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오늘 특이한 건 금융주가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금리가 내려가고 하면서 뭐 성장주, 경기 민감주 하여튼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많이 가면 이렇게 이제 밸류업이라든가 금리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고리 있는 종목군들이 원래 빠지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이 완전히 시장을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좀 불안함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한 번씩 조정도 거칠 가능성이 있겠구나. 투자들이 그걸 좀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점도 부분적으로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 선물 다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대규모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은 뭐 지금 확실한 매수 주체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 4거래일 중에서 3일 코스피 매수했다라는 점 의미가 있고요. 특히 선물은 제가 이제 선물 매도 이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래로는 한 10,000계약 정도, 그러니까 위로는 한 50,000계약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할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가운데 그런 와중에도 만약에 매도를 계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대단한 악재가 숨겨 있는 걸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매수로 돌려야 될 자리에서 돌리는 거 보면 지금 봐서는 우리가 모르는 대형 악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종목은 오늘 뭐 외국인들 그냥 하이닉스 산 겁니다. 예, 순매수 2위 종목이 기아인데 규모가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이닉스 산 날이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되고,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도 좀 골라 담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뭐 조선주 쪽에 매수가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정도? 그 외에는 뭐 업종별로 해운주가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외 특징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관 반대로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팔고, 그 외에는 뭐 업종이라고 하기는 뭐 종목별로 좀 골라 담는 느낌인데, 근데 2차 전지하고 조선주가 좀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이제 부분적인 특징이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들은 알테오젠,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반도체 쪽, 종목수로 보면 이제 반도체가 제일 많이 포진해 있었고요. 기관들은 그 에코프로비엠이 순매수 1위였고, 그 아랫단에 보면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있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반도체 쪽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종목별로 좀 사고 팔고가 있긴 한데, 좀 보면 종목수로는 요 순위 아래에 있는 종목들 보면 종목수로는 반도체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을 보면 2차 전지, 반도체, 부분적으로는 제약주, 그러니까 빅3를 업종으로는 다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 이제 미국 고용지표 나옵니다. 예상치는 비농업 일자리 18만에서 19만 사이 정도 보고 있고, 실업률은 3.9%,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는 3.9,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뭐 고용지표가 너무 나쁘게 나오면 또 경기 둔화 얘기 나오니까 예상치보다 살짝 아래 나와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나쁜 쪽으로 가려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주식 분할까지만 딱 챙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도로 바뀌는, 그리고 이제 주식 분할 받은 투자들은 내가 예전에는 한 10주 있었는데 지금 100주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10주에서 한두 주 팔까 말까 하는데 100주가 생기면 한 30주 팔까? 이렇게 되면서 매도할까라는, 왜냐면 엔비디아를 투자한 사람들의 99%는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난 거에 대한 정리하려는 욕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느냐, 오늘부터. 물론 이제 분할 이유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에 쉬었던 외국인들이 컴백을 했는데, 이건 금리 영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갔다가 금리가 빠지면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금리가 엄청나게 폭등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계속 매수할 것 같다. 근데 외국인들이 주 보일 때는 소형주 쪽보다는 중대형주 쪽이 좀 유리하잖아요. 장이 그렇게 될 것 같고,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제약주가 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뭐냐면, 파란색은 지수고요, 빨간색은 상승 하락 종목수 비율, 그냥 뭐 상승 종목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상승 종목수가 줄어든 거고 올라가면 늘어난 건데, 지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수는 많지 않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 종목수 증가되는 거는 정점을 지나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제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상승 시도하는 종목수가 좀 늘어나기 시작할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면 뭐 체감은 별로 안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 늘어나는 거 별로 체감은 안 느끼겠지만 그 전주에 비하면 확실하게 상승 종목수가 많은 날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주포가 외국인이거든요. 지금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매도 주체예요. 지금은 이럴 때 특징은 뭐냐면 가는 종목 안 가는 종목의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개가 상승 종목이다라고 하면 한 800개는 그냥 1%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0에서 1% 사이 나머지 제한적인 게 막 급등을 하면서 시장 멱살 잡아 올리는 그런 형태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수는 좋은데 내 종목은 약하네 이런 느낌이거나 뭐 하여튼 요런 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수급이 바짝 붙어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이제 같이 담아가지 못하면 이제 조금 마음고생 또는 지루하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장이고, 이런 장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잘 분산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지수는 의미 둘 필요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라고 봐야 돼서 종목을 적당하게 잘 분산해 놓는 그런 이제 대응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